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에 관한 소식이었는데요. 또 최근에, 완전 최근의 뉴스를 또 보면요.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양측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무튼,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큰 틀과 그리고 주변 상황 좀 다각도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그 외국의 교수님을 인터뷰에서 뭔가 이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과 거기에 대한 제 코멘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급적 지난 협상 내용 3단계에 걸친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오는 게 좀 더 이해에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학자 인터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라고 하고요. 노트르담 대학교 평화학 교수인 애셔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구했던 게 레바논 전쟁이더라고요. 그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네. 그 사이에 레바논 전쟁과 관련된 논문을 쓰신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 가자 국경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분의 성향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것과 저의 코멘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그 인터뷰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째 질문은 뭐였냐? 현 협상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왜 중요하냐, 이 협상이.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 가자 지구의 황폐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황폐화됐기 때문에 얼른 조금이라도 빨리 재건을 해야 한다.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얘기하면서 뭐 거버넌스도 그렇고 경제 회복도 그렇고 주민들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자 지구 주민들 무고한 주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가자 지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맞는 말이 되겠죠. 어느 정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거 다른 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란 잠재 합의, 이스라엘 사우디 외교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기적인 중요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곧 이제 출범할 텐데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물론 좀 이란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도 많이 논의가 될 것인데 그런 내용 뭐 좀 더 중요한 소식이 이어지면요 또 영상 만들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집중하려면은 얼른 휴전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우디 외교 정상화 회담 집중. 그 2023년 10월 7일에 그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테러를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외교 정상화를 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빈살만 왕세자가요, 클로징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다, 그 시점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아예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재개가 될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좀 더 가장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빨리빨리 될수록 좋긴 했었겠죠만은 지금 전쟁 국면이 그래도 초기보다는 안정화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수면에 올라올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우디 같이 이렇게 아랍 국가들 대부분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자체가 일단 큰 격변이 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뭐 이렇게 UAE라든지 또 어딥니까?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 추가로 또 해서 뭐 수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같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무튼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국제적 입지도 약화되었고 국론 분열, 전쟁을 계속해라 멈추라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 걸로 시위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굳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두 번째 내용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됐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든다. 이 협상이 과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온전히 합의된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후반 단계, 2, 3단계지 않습니까? 주로 뭐 남자 인질 협상을 한다든지 영구적 휴전을 한다든지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군이 모두 철수가 된 상태인 거거든요. 후반 단계가 되면요.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을 하는데 UN, 뭐 카타르, 이집트 중심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관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이게 교수의 코멘트예요. 이스라엘 여당 동맹이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중심의 그 국회 내에서의 또 여당 동맹이 있죠. 그 이스라엘 정치적 특성상 한 당이 막 그렇게 의석수를 과반 차지하고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군소 정당 체계이기 때문에 다수 정당 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의석수가 많은 리쿠드 당도 30여 석밖에 안 되거든요. 120석 중에. 하지만 리쿠드 당이 다른 같이 정치를 하고 싶은 정권을 잡고 싶은 다른 당들과 연합을 해서 국회 의석수의 절반 이상 차지하게 되면은 여당 동맹이 되는데 그 출신 성분 중에 우파들, 극우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 이 이름 나오죠. 이들이 정통 완전히 그쪽이 극우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들의 주요 주장이 뭐냐? 자,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여당 동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런 것까지. 근데 일단 협상 후반 단계 내용을 봅니까? UN, 사우디아라비아 죄송합니다. UN, 이집트, 카타르 이 중재던 나라 그리고 국제연합 중심으로 해서 가자지구를 관할하면서 재건에 투입하는 건데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반발을 하겠죠. 근데 일단 협상 후반 단계가 지금 뭐 구체적인 대안 뭔가 제너럴하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큰 구도는 잡혔는데 아직 실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에 변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긴 한데 저도 그 생각하기에 이 인물들의 성향들이 뭐 극우라고 평가하지만 일단 최소한 가자지구 연구 점령에 관심이 있는 것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기를 들려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통제한다. 자, 계속 이것도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재건을 카타르 뭐 아까 말했던 이집트 유엔 중심으로 관할한다고 하는데 뭐 하마스가 해야 된다, 팔다치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역할이 없을 것을 확실히 하고 팔자치 정부는 가자 주민들 사이에 신뢰도가 낮다.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 세력이 하마스랑 팔자치정부 중심의 파타당이지 않습니까? 둘 다 핸디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도 결국 하마스 때문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작전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팔자치정부도 역시 제가 뭐 다른 논문도 몇 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자 주민들이 뭐 야샬 아라파트라는 아주 그 팔레스타인 사람 기준으로 아주 거대한 인물 이런 경우를 빼고
일반적으로 이 파타당 중심의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그 지배력이라든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신뢰도가 낮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 다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에 대해서 즉각 모든 인질을 풀길 원하지 점진적 합의에 대해서 동의했을 것인가? 일단 협상을 타결한 걸로는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라는 점까지 과연 이스라엘이 점진적 합의가 내용이죠. 이번에 단계에 나눠서 처음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그 질병인 사람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 남성 군인 등 사람들 풀고 이제 사망했던 인질 유골들을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 일단 협상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진짜 합의되는 게 맞을까? 의문, 이건 단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이것은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협상 타결은 어느 정도 내용에 개입은 했지만 과연 이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협상이 좀 타결되었는데 이전 협상은 왜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이 협상 자체가 2024년 5월부터 논의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방안으로서 뭔가 문서화가 되기 시작한 건 5월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 5월 말에 이것을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자 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 의견이 제기가 됐었고 팔레스타인 인구 감소 조건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미뤄졌다라고 하던데 아주 강경파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의 어떤 주장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전쟁으로 집권 기간을 오래 연장할 수 있다. 네타냐후가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좀 적절하게 이어지면은 네타냐후로서는 뭐 외부에서 계속 안보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의 집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선출 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에 참여했다. 지금 시기에 이전 협상 실패한 건 결국 지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봤을 땐 드디어죠. 네, 이 휴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선출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뭔가 합의를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미국으로서도 이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뭔가 윈윈이라는 건데 왜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휴전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 중동에 좀 더 발을 덜 들여도 되는 입장, 부담을 좀 적게 해도 되는 입장에서 일단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계속 여기 휴전을 원하고 여기 평화를 원했던 부분이기가 있죠. 그래서 퇴임 직전에 어쨌든 바이든이 원했던 외교 정책의 승리를 했다라는 물론 얼마 안 남은 시긴 하지만 그런 메달을 받고 퇴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것도 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결하면은 이스라엘 사우디 외교 정상화 회담 재개 가능성이 열린다.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뭐 사우디, 이스라엘 둘 다 서로 국익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첫 시기, 그러니까 첫 행정부 시기 때도 이미 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새로운 두 번째 임기 때 또 이런 것을 계속 이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시기에 발맞춰 가지고 원래 계속 그 가까워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를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다 되게 뭐 정황을 잘 분석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집권연합은 아무튼
이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직접 통제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실 그 네타냐후 총리도 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하죠. 많은 구성원의 열망과 달리. 자, 많은 구성원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구성원이긴 하겠죠. 아무튼 여당 동맹 중심의 이스라엘 현재 네타냐후 중심의 집권 연합은 이 협상에 대한 방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가자 지구 재건 방향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의 내용은 얘기했지만 아직 뭐 하마스가 통치해야 된다, 뭐 팔자치정부가 통치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가자지구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디스커스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목적도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도요, 계속 뭔가 차질이 있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그 집권연합의 성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집권연합 중에서 특히 우익, 저항 세력, 이 교수는 저항이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이 기준은 현재 그 협상 타결 초점으로 봤을 때 저항인 것 같습니다. 탈퇴하거나 혹은 협상 후반 단계가 이행되지 않기를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가자 재건과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주로 협상 후반 3단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으로 우익 저항 세력들이 탈퇴한다면 사실 여당 동맹 형성된 게 그 우익 세력의 군소 정당들이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에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국회 120석 중에 61석 이상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탈퇴한다. 그럼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네타냐후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정치 체계상. 네, 그런 것들의 조율이 네타냐후 총리 중에서 돼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같이 하는 건데 네, 계속 두고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건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하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마스 물론 많이 세력이 약해진 거 사실이고 그 시리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고요. 이란 중심의 그 시아 라인이 좀 약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을 여지가 많고 하다 보니 하마스는 더욱더 지원 안 해왔었죠. 별로 많이 안 했었죠. 전쟁 중에도요. 그래서 뭐 하마스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뭐 우려도 표했고 뭐 비난도 했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원이 많이 줄어들거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무튼 세력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괴도 많이 되었죠. 하마스 거의 괴멸 단계에 들어갔죠. 주요 지도자들도 이미 사살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하마스 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들은 음, 계속 잔여로 남아 있을 건데 네타냐후 총리가는 팔자치정부라는 대체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죠. 특히 서한지구 중심으로 현재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파타당 중심의 정부, 마하무드 아바스 수반 중심으로 이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자치정부이고요. 다른 아랍 국가라든지 국제연합의 어떤 가자지구 통제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지구를 뭔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 그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좀 들었긴 했거든요. 협상이 이번에 타결됐지만은 그 내용 특징상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런 내용을 관찰하게 된다면은 이 협상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치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되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마스 역시 통제권 양도에 관심이 없지만 힘을 많이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아랍 국가 그 국제연합, 그러니까 이제 뭐 카타르, 이집트 국제연합
협상 내용에 따라서 순수하게 가자 재건에 참여하는 내용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개입하기 어렵겠죠. 자, 그럴 때 정말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전제를 하는 뭐 지하 조직 활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모두 통제하에 정말 약화된 하마스가 집권하게 된다면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일 수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약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도 못 날리고 그 지하 조직도 만들 수 없고 이집트로도 내통할 수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몸만 존재하는 그런 이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제 약화된이라는 말을 여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결보다는 관리 입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위협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통제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항목별로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간단히 붙였던 정도만 얘기하고요. 뭐 더 얘기하다가는 뭐 더 깊이 얘기하다가는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그 깊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교수의 의견에 따른 그냥 드는 생각만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의견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 기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요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영상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상황들을 지켜봐야 하고요. 아마 또 이스라엘은 추가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100% 완벽한 시스파이어가 될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요. 하마스가 아직 그래도 잔여하기 때문에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품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미수였습니다. 아디오스.